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다양한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죠. 그리고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종류가 참 많은데 이걸 언제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유리할지 전문가 조언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65세 되면 모든 연금을 한 번에 받기 시작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그쵸. 그게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지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의 목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포트폴리오, 이걸 구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여러 종류의 연금 중에 무엇을 먼저 받고 무엇을 나중에 받아야 하는가, 이 순서의 문제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먼저 수령하는 것이죠. 아, 수익률 낮은 것부터요? 마치 그 주식 투자할 때 손실난 종목 먼저 정리하는 거랑 좀 비슷하군요. 네, 그렇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수익이 나는 좋은 자산은 최대한 오래 보유하라는 의미겠죠.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원칙으로 국민연금부터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네, 국민연금. 이거는 정상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 따라 63세에서 65세 사이인데 이것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죠. 네, 조기 수령이랑 연기연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감액이 들고요. 5년 꽉 채워 일찍 받으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거죠. 30%나? 꽤 크네요. 반면에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늦게 받기 시작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나 더 많은 금액을 그것도 평생 받게 돼요. 와, 매년 7.2% 증액이면 이거 상당한데요? 그렇죠. 이게 연 7.2% 복리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는 상품 찾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 주니까요. 아, 그럼 당장 생활비가 정말 급하거나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소득이나 자산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늦춰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대략 80세 이상 생존하시면 총 수령액에서 더 이득이 된다고 나와요. 80세 기준이군요. 근데 가끔 보면 그 기초연금 받으려고 일부러 국민연금을 좀 줄여서 받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연기 안 하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아, 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건 좀 소탐대실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기여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이자 평생 받는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기초연금이나 건보료 문제 때문에 이걸 줄이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긴 평생 받는 건데,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국민연금은 여유되면 최대한 연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퇴직연금, IRP는 어떤가요?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는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국민연금처럼 딱 정해진 연금액을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쓰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아, 인출 개념이군요. 네, 연간 인출 한도 같은 게 있긴 하고요. 계좌 평가액의 약 110%, 사적연금 다 합쳐서 연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세금 친윤에서는 어떤가요? 세금만 보면 늦게 인출할수록 유리해요. 70세 이전에는 연금소득세율이 5.5%인데 70세에는 4.4%,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로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꽤 있네요. 그럼 IRP도 무조건 늦게 찾는 게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가 바로 IRP 계좌 내에서의 운용 수익률이에요. 만약 내가 IRP 계좌에서 운용을 잘 못해서 뭐랄까 수익률이 그냥 은행 예금 수준이다. 그러면 낮은 세금 혜택만 보고 이걸 계속 묶어두는 게 과연 최선일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국민연금은 연 7.2%씩 불어나는데 IRP 수익률이 그보다 훨씬 낮다면 차라리 IRP 내에서 운용을 잘 못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55세부터 좀 빼서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뭐 비과세 살품이라든지? 네, 바로 그겁니다. IRP 내에서의 운용 성과 기대치랑 인출해서 다른 투자, 뭐 최저보증 상품이든 적립식 투자든 그런 대안들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봐야 해요. 세금 혜택, 운용 수익률, 그리고 안정성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죠.
그렇군요. IRP는 좀 더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개인연금은요? 이것도 IRP랑 비슷한 맥락일까요? 개인연금도 기본적으로는 늦게 개시할수록 유리한 구조는 맞습니다. 운용 기간이 길어지니까 적립금 자체가 늘어나고 또 수령 시점의 기대여명은 짧아지니까 월 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특히 자료에서는 평균 수명 증가를 엄청 강조해요. 요즘 60대 정말 젊잖아요. 네, 그쵸. 뭐 청춘이죠, 거의. 60세에 은퇴해도 남은 인생이 30년, 40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개시도 최소 65세, 가능하면 70세나 75세 정도로 늦추는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은퇴를 1년 늦추면 노후 자금을 약 2년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와, 1년 늦추면 2년 효과라 크네요. 그럼 50대, 60대에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70세 이후 수령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이건 어떤 경우에 좀 유용할까요?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다른 금융자산은 좀 부족한데 살고 있는 집은 있는 경우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일단 주거가 좀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이사를 자주 다닐 계획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집값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 곳에 사는 분들께 더 적합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입하시나요? 통계를 보면 70대 초반에 주택 가격으로는 한 4억에서 5억 원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70세에 5억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월 한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물론 이건 가입 시점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 이것도 꽤 쏠쏠한 현금 흐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연금 수령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길어진 수명에 맞춰서 연금 받는 시점을 예전보다 좀 늦추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특히 여유가 있다면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고 반대로 수익률이 좀 낮거나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IRP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더 일찍 활용하는 전략, 이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단순히 돈 받는 시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잔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활동이나 소일거리를 하면서 삶의 보람도 찾고 소득도 조금 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평생 현역 좋은 말이네요. 단순히 연금을 늦게 받는 걸 넘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을 넘어 오늘 이야기 나눈 평생 현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60세 이후 여러분의 활동이나 일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